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최근의 혼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강하게 흔들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접근이 제한된다는 소식은 파이를 오랫동안 채굴해온 사용자들에게 이제 출구가 막히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를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현상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파이의 가치가 꺾이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비 과정에 가깝다. 해외 거래소 앱 제한의 본질은 거래 금지가 아니다. 자산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동결되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접근 방식이 바뀌는 것뿐이며 웹 환경을 통한 이용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편을 주는 조치일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를 멈추게 하는 조치는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쉽게 접근 가능했던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왜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는가? 그 배경에는 자금 흐름의 투명화, 과세 기반 확보, 그리고 통제 가능한 금융 구조로의 재편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깔려 있다. 정부 입장에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는 결국 제도권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흐름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성의 일부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파이 네트워크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파이는 처음부터 KYC 기반의 사용자 구조를 설계했고, 익명성보다는 실명성과 확장성을 선택한 프로젝트다. 지금과 같은 규제 강화 국면에서는 무분별한 익명 코인보다 제도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가 살아남는다. 파이가 꾸준히 메인넷과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외 거래소 접근이 불편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관심은 국내 거래소와 제도권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새로운 유동성과 사용자 유입을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의 중심에는 대중성과 스토리를 동시에 가진 자산이 놓이게 된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참여자를 보유한 파이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는 존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인터링다. 인터링은 규제 친화적인 구조와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플랫폼으로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겪어온 규제 vs 탈중앙화의 충돌 지점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파이 네트워크가 실사용 기반의 결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터링과 같은 인프라형 프로젝트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된다. 특히 인터링과 강조하는 트레드파이와 더파이의 연결 구조는 향후 파이가 제도권 금융과 만나는 지점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단순히 채굴 코인으로 인식되는 파이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합법적으로 연결 가능한 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 이때 파이와 인터링의 결합 가능성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탄압으로 받아들이지만 시장의 역사에서 규제는 늘 정리와 선별의 다른 이름이었다. 실체 없는 프로젝트와 단기 투기성 자산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구조와 사용자 기반을 갖춘 네트워크만이 살아남는다. 파이는 이미 긴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통해 검증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결속력은 단기 가격 변동으로 흔들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금 추적과 기록의 투명성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모든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곧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금이라는 부담 이전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산이라는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파이가 단순한 실험용 토큰을 넘어 실제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해외 거래소 앱이 사라진다고 해서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보안과 자산 관리에 대해 한 단계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된다. 웹 기반 접근, 하드웨어 보안,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큰 자산이 된다.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학습 효과는 영구적이다. 인터링 역시 이런 환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한 토큰 발행 프로젝트가 아니라 규제 환경 속에서도 작동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파이 네트워크가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의 힘을 상징한다면 인터링은 그 자산이 제도권과 연결되는 경로를 상징한다. 두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공포에 휘둘려 자산을 급하게 정리한 것이다. 혼란기에는 언제나 정보의 비대칭이 커지고 그 틈을 노리는 세력이 등장한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 거래나 비공식 경로는 단기적으로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블록체인의 본질은 더 또렷해진다. 중앙에서 앱을 내릴 수는 있어도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자산과 네트워크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해온 분산 구조와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흔들리는 것은 표면이지 뿌리가 아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분기점이다. 단기적인 불편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기회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파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터링과 같은 연결 인프라는 그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남들이 불안에 머무를 때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버튼을 누르는 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환경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파이 네트워크가 걸어온 길과 인터링과 지향하는 방향을 함께 바라본다면 지금의 소란은 오히려 더 큰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에 가깝다. 시장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내어준다.